예,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료 절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매출이 증가가 되지 않고 좀 감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또 시대에는 우리가 그 매출을 증대를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그것도 방법이지만 이러한 시대에는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저 지출을 좀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기료에 대해서 한번 좀 서로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또 좀 절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이제 전기 요금 했을 때 전기는 이제 가정용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용 전기, 그 다음에 뭐 교육용, 뭐 산업용, 농사용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용으로 이제 주택용이라고 부르는데 주택용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용 전기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래서 상가에 서 쓰는 그런 전기를 우리가 일반용 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공장 등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산업용 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농사, 뭐, 밭농사를 하든 논농사를 하든 그런 농사에 사용되는 전기를 우리가 농사용 등등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전기를 만약에 어떤 1kW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기는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지만은 요금의 어떤 단가, 그 다음에 약간 책정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주택용,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일단 사용한 만큼 이제 지불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1차적으로 전기 요금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뭐 집에서 TV를 보거나 그다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LED 등 형광등을 켜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에어컨, 뭐 세탁기, 냉장고들은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전기 절감에 대한 좀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보통 전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콘센트에다 막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꼽고 그 다음에 빨리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ON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뭐 TV를 켜든 컴퓨터를 켜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전기 이제 작동을 해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ON 한 상태에서 TV에는 아직까지 그 TV를 켜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대기 전력이 TV 앞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 전력도 기본적으로 소량의 전기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 전력을 잡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멀티탭형 대기 전력 이렇게 차단 장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필요한 코드만 ON을 시키고 이제 나머지 대기 전력은 끊어놓는 것이 전기 절감에 좀 효과적입니다.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이런 대기 전력을 항상 ON을 해놓고 사용하든 안 하든 ON을 해놓고 이렇게 사용할 때 하고 필요할 때만 이 전기를 켜는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정에서 한 4, 5만 원 정도 전기료가 가장 보편적인 그런 요금이라고 봤을 때 월 한 4천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 그래서 멀티탭형 이런 대기 전력 차단 장치가를 사용한다면 전기를 조금씩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정부에서도 많이 좀 권장을 하지만 가전 제품을 살 때 에너지 소비 효율을 따져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이 가장 좋고 그다음 5등급이 가장 좀 안 좋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전 제품을 살 때 3, 4등급보다는 1등급을 주로 이용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벌써 이제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6월달 되면 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에 햇빛을 받아서 아주 더운 곳에 사실 갑자기 이렇게 그 속에서 활동을 하려면 급하게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될 순간들이 있는데 이때 항상 그 실내에 꽉 차 있는 그 더운 열기를 잠깐 환풍을 통해서 빼고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내 이 설정 온도를 한 1도만 정도 더 좀 약하게만 한다면 이 에어컨의 전기 사용료도 한 10% 정도는 그 줄일 수 있다고 하고 또 최근에 거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한 선풍기 한두 대를 통해서 에어컨만으로 전체 를 다 하지 않고 선풍기의 바람과 함께 하면 적은 에어컨 에너지로도 좀 효과적으로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다 뭐 형광 램프, 그다음 LED로 많이 바뀌었는데 백일 램프를 우리가 옛날에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백일 램프, 형광 램프, LED 램프 세 개를 비교하면 지금 LED 램프가 전기 소모량이 가장 좀 작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순간이 있다면 가능하면 LED 램프로 교체를 해서 전기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기청소기 등 필터가 있는 전자제품들은 이 필터에서 공기순환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 소모량이 가장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라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냉장고 사용에 대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또 문풍지, 뭐 커튼과 블라인드는 이제 한여름이 되겠죠. 가능하면 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어떤 실내 들은 이렇게 외출을 할 때는 커튼으로 해가지고 실내 공기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뭐 등등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제 가정용 우리가 전기를 사용을 할 때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요금 우리가 이제 종이 영수증 뭐 요즘 이렇게 메일로나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이 영수증을 받는데 종이 영수증을 조금 볼 때 우리가 좀 보는 방법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전기 요금에 보면 이렇게 각각 얼마 요금 합해서 총 당월 요금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에 보면 이제 기본 요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양요금,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세 등등 있는데 이제 한 개씩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 요금은 그 한정과 고전기 사용하는 곳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얼마만큼 전기를 사용하겠다 해서 좀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단계가 변동되기 전까지는 계약을 바꾸기 전까지는 아니면 이렇게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거의 평소에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양요금이라고 있는데 우리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당월에 사용한 전기 요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많이 사용을 하면 조금 많이 나오겠죠. 1kW당 얼마는 요금 단가표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하고 전력 양요금 두 개를 이제 합한 것이 일단은 이제 1차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만 원, 그다음에 27,000원 해가지고 이제 58,000원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전기 요금계에다가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고 그 다음에 전력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전력기금은 요 전기요금계에서 그 3.7%를 이렇게 또 추가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요 전기요금에다가 10% 부가세와 그 다음에 3.7%의 전력기금, 요것을 다 합한 것이 당월요금계가 되겠습니다. 요런 형식은 뭐 가정용, 일반용, 뭐 산업용 거의 다, 물론 일반용과 산업용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 기본 구조는 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사용요금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아침에 사용하느냐, 저녁에 사용하느냐, 낮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대에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단가가 더 이제 높은 수 있고, 심야에 전기를 쓴다면 조금 더, 똑같은 전기 양에 대한 그 요금이 조금, 특히 이제 일반용, 산업용에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아무래도 전기는 에어컨을 쓰는 여름과 그 다음에 난방을 하는 겨울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전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간에 또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이 전기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하고 겨울은 상대적으로, 여기 상대라는 것은 봄, 가을보다 조금 비싼 요금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양을 사용했을 때 여름하고 겨울에 그 사용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 봄, 가을에 사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용량이 똑같으면 그 일정 비율만큼 좀 비싸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 특히 일반용하고 산업용의 전기에서는 시간대에 따라서, 그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차이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영수증은 이제 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제 산업용 전기, 일단 공장에서 받는 영수증에 보면 금방 이야기한 시간대별로,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요금이 얼마나 책정되는가 자세히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이 가정용 요금에서는 좀 이제 이 할인 제도를 통해서 좀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야에 있을 수 있는 한테 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인 할인,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할인, 기초수급자 할인, 자상위 할인,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게 세자녀 이상 가구일 때, 그다음에 이제 대가족일 때, 그다음에 전기 사용하는 곳이 사회복지시설일 때 일정 정도 있고, 뭐 기초수급자하고 아마 자상위는 매달 요금에서 8,000원 정도 이렇게 할인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뭐 어떤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거의 다 할인의 대상자는 할인이 사실 받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요금이 책정돼서 관리 사무실에서 분류를 해서 하다 보면 조금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자기 요 복지 할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 부과되는 영수증에 복지 할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요 영수증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산업용, 이제 공장에 보통 부과되는 요금 영수증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본 영수증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보면 제일 윗칸에 보면 기본 요금 해서 이달에 요금이 234,
230만 4,640원. 그 상세 내역은 277 곱하기 8,3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 요금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영수증에는 그냥 전력 양요금, 당월 사용요금에서 합계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요 영수증이 발행되는 시점은 지금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단가, 이제 경부하의 시간에,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11,000kW, 그 다음에 중부하 시간에 29,000kW, 그 다음 최대부하 시간에 13,000kW, 그 다음에 겨울철 단가, 여기에 보면 63원으로 되어 있고, 이제 겨울철에는 16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조금 더 같은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좀 비싸게 책정을 한다는 게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월에 사용하는 요금이 몇 킬로이기 때문에 얼마다가 아니고 당월에 사용한 그 전기 사용량 중에서 경부하 시간에 사용한 양은 11,000kW다. 중부하 시간에는 얼마를 썼다. 최대부하에는 얼마를 썼다. 이렇게 해서 각 시간대별로 요금 단가를 63원, 109원, 166원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아마 공장은 569만 원 정도가 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은 아까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요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20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합해서 여기 보면 전기 요금계에서 798만 6천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요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에는 10%의 부가세 79만 8천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요 798만 원에 3.7% 전력기금 29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총 합하니까 908만 560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용 전기 요금 영수증에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기본 요금 그다음에 전력 양요금 사용 요금도 어느 시간대에 얼마를 썼고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제조 이렇게 산업용 전기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 전기가 필수적인 상태이고 뭐 상당수 공장에서는 재료 원가비가 이 재료 원가비 한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소요되는 어떤 여러 가지 부가 요금 중에서 이 원료비가 아마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 전기 요금이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보통 한 5%에서 10% 정도가 전체 그 지출에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전기요금이 차지 비용이 좀 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좀 절감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한테 내 공장에 아니면 내 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요금이 잘 부과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좀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기를 효과적으로 전략해서 사용하는 것이 요금이 주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부과되는 요 요금이 정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좀 잘못 부과된 것이 있다면 그걸 이제 바로 잡는 조금은 이제 변경시키는 것도 그다음 중요한 어떤 절감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내한테 부과되는 게 이게 내 몸에 맞도록 내 사업장 아니면 내 건물에 맞도록 요금이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조금 전문가의 좀 이제 도움을 좀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정기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이 영수증에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예, 체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요금을 좀 이제 절감하기 위해서 어, 사실 많은 관심과 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전기, 뭐 좀 절감기를 설치를 해서 좀 전기를 줄이는 방법도 관심이 많았었고 옛날에는 그 다음에 저 피크 제어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피크를 조금 낮춤을 통해서 전기 절감 그래서 뭐 한 3%에서 한 7%또 약간 그보다 더 많이 좀 될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음, 또 이제 최근에는 이 내한테 부과되는 이 요금 체계를 변경시킴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한 20% 이상씩 절감이 되는 그게 가능한 업체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력비 전기 요금 절감하는 것에서 음, 그러한 아까 장비를 설치를 해서 절감하는 뭐 방법도 있지만은 내 사업장의 전기 요금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체킹을 해서 그게 가능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좀 절감시켜 주는 이걸 이제 요즘 전기 절감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영수증을 보다 보면 요금 부과 체계라든지 또 현재 그 사용하는 패턴이 좀 그 요금제하고 좀 맞지 않는 좀 그런 사업장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로 재변경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음, 킬로와트당 사용 단가가 줄기 때문에 요금이 자연스럽게 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기절감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더 절감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떤 장비를 써서 사용했을 때보다 효과도 더 좋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절감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계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요 영수증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요 영수증은 전기절감 컨설팅을 통해서 요금이 좀 준 사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조금 이 산업용 전기 요금에 익숙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걸 한꺼번에 금방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음, 기존의 그 요금 그러니까 영수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거기에서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정기절감 컨설팅을 통해서 요금이 변화된 영수증입니다. 자, 하고 여기 보면 한 20%에서 한 22% 정도 지금 절감된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 회사의 요 영수증인데 저 왼쪽에 있는 이제 절감 전에는 49,000 킬로와트 정도를 사용했을 때 여기는 900만 원 정도의 요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조금 너무 좀 화질이 좀 흐려서 좀 다음번에는 조금 선명한 걸로 다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요 킬로와트 수가 그만큼 어, 여기 혹시 좀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러지? 여기가 이제 이전 요금 영수증, 여기가 이제 새 요금 영수증인데 여기 이제 기본 요금에 277 지금 똑같고 그 다음에 8,32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277 곱하기 이제 바뀐 영수증이 이제 7,400
이제 70원 이렇게 지금 해서 기본 요금의 요 단가도 이제 축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63원, 109원, 166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79원, 109원 해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새로 변경된 요금이 이전 요금 체계보다 한 20% 정도 이렇게 낮은 요금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능한 것은 지금까지 사용한 요금 체계가 이 내 사업장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맞는 형태로 제 자리를 찾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는데, 뭐 전 사업장이 다 절감하고 싶다 해서 바로 절감이 되는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 체계와 패턴이 맞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좀 이렇게 적합하게 좀 변경했을 때 이렇게 절감이 가능합니다. 조금 지금 파워포인트가 조금 좀 흐트러진 것 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내 사업장의 지금 현재 전기 사용 패턴하고 전기 요금 부과되는 단가하고 이것이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부터 이제 1차적으로 체킹을 해야 되고, 자, 어울리지 않을 때는 내한테 어울리는 요금, 여기서 어울린다는 것은 더 효과적이고 더 절감된 요금 체계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자리를 이제 찾아갈 때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제가 이걸 진행을 해보면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한 12% 정도 좀 절감이 평균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좀 특별한 경우에는 뭐 그 이상도 지금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20%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요금이 나가는 곳이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는다면 월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연하면 한 2,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명 기본 직원의 인건비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예, 그렇게 지금, 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정도 있지만 일반 이런 제조 뭐 그런 어떤 산업용 전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상승을 해서 이익이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우리 이제 기본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세계 경제 여러 가지 침체기에는 사실 매출을 상승시켜서 수익을 올리는 게 좀 쉬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더욱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제조 원가를 좀 낮추어서 고정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이 매출의 상승과 거의 상대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지금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조 원가를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 전력비, 이 전기요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회사의, 내 사업장의 전기요금이 내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요금 체계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변경을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먼저 이렇게 체킹을 통해서 변경을 해서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변경을 통해서 절감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매출의 상승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공장의 형태에 따라서 또 현재 얼마만큼 내 몸에 안 맞는지 정도에 따라서 변경을 했을 때 절감이 조금 많이 되기도 하고 조금 작게 되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제조 업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는 한 평균 20% 정도가 이런 좀 절감의 효과가 있다. 여기 절감률이 21%, 뭐 15%, 19%,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씩 그 공장의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는데, 평균적으로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여기 이제 영수증의 3.7%의 전력기금, 우리가 이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매달 내가 내는 전기 요금에 10% 부가세도 붙는 것이 아니고 3.7%의 전력 기금이 붙습니다. 아마 요 돈은 이렇게 모아서 도서벽지나 이 전기 공급이 아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 돈이 이제 납부되는데 2012년인가요? 그 이제 한전에서 중소기업 육성법, 중소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3년 이내에 중소기업한테 회사가 좀 자립할 동안 또 성장할 동안 여러 가지 좀 혜택과 지원을 하자 하는 게 중소기업 육성법인데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전기를 전기 시설을 아니면 어떤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자마자 전력 기반 기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 창업을 해서 3년 동안 발생한 것은 이제 소급해서 이 환급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은 내가 창업을 해서 3년 동안 내 공장에서 발생한 그 전력 기금 발생했다기보다는 한전에 납부되었던 것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창업해서 전력 기반 기금이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좀 시작부터 어느 정도 큰 공장을 해서 시작을 했다면 요 금액은 또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샘플로 되어 있는 한 900만 원 정도의 한 달에 29만 5천 원 여기에 3년이면 36개월 만 이대로 매월 사용한다면 어떻게 계산하기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 작업부터 요런 요금으로만 3년간을 했다면 요 금액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소기업 지원적인 한전의 어떤 제도에 의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해서 이 3년 동안 납부를 한 상태에서 여기 조금 이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서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낸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5년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면 이걸 신청을 하면 그때 납부된 것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제도를 활용해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환급을 받아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3년에 5년이면 8년이죠. 지금부터 8년 이전에 이렇게 창업한 한 곳 중에서 이 진력기금 환급을 신청을 안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으면 아마 회사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이제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제조 창업이어야 된다는 이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이 중소기업 육성법에 관한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뭐 300명이 넘고 자본금이 80억이 넘고 이런 우리가 이제 중견기업 아니면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고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중소기업 컨설턴트가 만나는 업체들은 사실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이 만 1, 20명, 뭐 자본금이 1억에서 한 10억 이내에 뭐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 창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얼마만큼 지났는가에만 보면 여러 가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중소기업 확인서도 떼서 이렇게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 하면 우리가 이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등등의 이제 전기가 있는데 그 이제 가정용이 특히 가정용에서 이제 전기를 우리가 절약해서 절감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내한테 요금이 부과되는 이 부가 체계하고 내가 전기를 소비하는 패턴하고 맞는가를 확인을 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시 바로 잡는 거로 해서 절감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관심과 또 컨설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협회로 연락을 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그 지금 있는 영수증에서 어떤 부분이 좀 절감될 수 있는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이렇게 무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전기료 절감에 대한 이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